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글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쓰기를 보통은 한글 읽기 단계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교재들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습지 같은 경우도 한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쓰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울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쓰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한글을 읽는 거를 익히기도 바쁜데 쓰기를 당장 시작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구, 누나, 다람쥐 이런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쓰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일종의 예술적인 욕구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강제로 뭔가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쓰기 본능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다 쓸 줄 안다는데 우리 애도 쓸 줄 알면 좋지 않을까? 쓸 줄 알면 물론 좋죠. 근데 본능적인 행위에서 우러나는 그런 쓰기를 하다 보면 공부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내 본능과 일치하는 거죠. 엄마가 그 시기를 맞춰주기만 한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천재로 태어났고 자기의 세계를 그리고 싶고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림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만큼 쓰기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듣고 그거를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이 글자가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 글자가 될 거야 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저는 한글을 쓴다라고 보고 싶어요. 가를 어떻게 쓰니? 라고 물었을 때 기역, 이렇게 모으면 가가 돼 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거를 한글을 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한글 자석,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이거를 라고 처음에는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라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냐? 얘가 이거를 가져와서 라고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게 쓰는 그 자체거든요. 꼭 종이에다가 쓰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자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놓으면서 아이들이 글씨를 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릴 거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키보드니까 글자를 따로따로 조합해가지고 글씨를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키보드나 아니면 핸드폰 키보드로 직접 글씨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카톡 좀 보내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카톡을 보내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아빠 언제 와? 라고 카톡을 쓰게 한다던가 해보세요. 그러면 흥미를 느끼면서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을 빨리 재밌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한번 보내보게 한다. 이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시중에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글씨를 꼬물꼬물 쓰기 시작합니다. 얘는 한글 쓰는 법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고 얘 이름은 바보고 얘 이름은 피추고 이런 식으로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쓰기 본능이 발현이 된 거죠. 얘를 그렸으니까, 얘를 창조했으니까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그 이름을 옆에다가 적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인 거죠. 쓰기 본능이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쓰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뭘로 쓰기를 시작할까? 이제 쓰기를 할 때가 됐어. 그러면서 교재를 사다가 줄까요?
그런데 그 교재에 나오는 애들 되게 좀 지루하잖아요. 아이들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으냐?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룡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들 집에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재밌는 공룡 그림책. 커다란 단어 카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게 뭔지 잘 못 읽는 상태에서 얘가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그게 덕후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미 한글의 통문자도 익혔고 글자를 익힐 수 있는 원리를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여기 글씨가 이렇게 써 있네 하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 보고 이게 기억 아니까 이게 기가겠구나 라고 어느 순간 인지를 할 겁니다.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기만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보통 이걸 그려요. 이걸 막 자기 스스로 쓸 수도 있는데 엄마가 한번 유도를 해줘 보세요. 얘 공룡 이름은 뭐니? 라고 하면 얘는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한테 한번 이름을 적어줘 보자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적지 하면은 이 글씨를 보고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씨를 보고 따라서 그리는 거죠. 기억은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뭐 글씨 쓰는 순서가 자기 마음대로일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안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냅뒀죠. 왜냐면 그냥 그 자체에 쓰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쓰는 기쁨을 느끼도록 내비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게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주 이름을 적어보게 한다던가 겨울왕국 그림을 그렸다면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한 번씩 적어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씨를 써보게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걸 쓰는 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쓰기 자체를 흥미로운 일로 만들어주는 거는 특별한 교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쓰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교재들이 뭐 시중에 매우 좋은 교재들이 많지만 지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쓰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3편의 영상에서 한글 통문자 떼기, 난문자 떼기, 또 쓰기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 거 굉장히 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질리지 않게 한다라는 대원칙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흥미롭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